자, 여러분, 요즘 어떠세요? 평상시에도 이유를 모르고 알 수 없는데 어쨌든 불안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세요. 그런데 평상시처럼 이유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유를 정확히 알면서 이 불안이 최고조에 이르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중요한 시험을 앞둔 전날 밤이죠. 대한민국 모든 수험생들이 준비하고 계시는 그 중요한 시험, 수능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수능을 앞두고 불안한 마음에 잠이 오지 않을 수험생 여러분, 그리고 수험생을 지켜보는 부모님을 비롯한 많은 보호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막판 스퍼트를 올릴 수 있는 심리학적 꿀팁들을 한번 방출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지심리학자 김경일입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면 불안한 건 정말 지극히 정상적인 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불안하지 않다는 건 그 일이 나에게 그렇게까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얘기니까요. 그런데 중요하다는 건 뭘까요? 이 일의 결과로 인해서 내 인생에 굉장히 여러 가지, 그것도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는 셈이 됩니다. 수능의 경우, 대학에 잘 못 들어가면 인생이 꼬이나? 인생이 꼬이면 결혼도 못 하게 되나? 그러면 나는 아이도 못 낳고 자녀도 없으면 외롭게 살다가 너무 일찍 독거노인이 되고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지 않을까? 이렇게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앞으로의 7, 80년의 일들이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능같이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바로 그 전날 너무 불안해서 잠이 안 온다면 제일 좋은 건 이렇게 10년 후, 20년 후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근시안 쪽으로 가서 극단적으로 내일 시험 보면 시험 끝나고 지구가 없어진다 라고 생각하는 자세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지구가 멸망하는데 시험은 봐서 뭐 하냐고 라는 얘기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수능 직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나태하지 않게 위험을 상기시켜주고 근면성실하게 만드는 감정 중 하나가 바로 불안이거든요. 그런데 수능 전날 우리한테 필요한 게 근면성실은 아니잖아요. 최소한 지난주까지 했어야 되는 게 근면성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다 내려놓고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아니 시험 끝나고 그냥 없어진다 라고 생각해도 된다는 겁니다. 수능을 앞두고 2주 혹은 3주 전에 막판에 스퍼트를 올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알려드리고 싶은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를 진행한 팀은 뉴욕대학의 경영학자 조슈아 루이스 교수와 그의 스승인 조셉 시몬스 교수인데요. 이들 연구진은 일이나 공부의 완성도를 높이는 마지막 그 한 발을 더 가게 하는 힘은 성공 확률이 가시적으로 매우 높다는 느낌이 들었을 때 뿐이라는 걸 밝혀냈다는 거죠. 실험 방법은 이랬습니다. 실험 참가자들에게 키보드로 계속 A, B를 계속해서 입력하도록 하는 거죠. 그런데 이 A, B를 계속해서 이렇게 입력을 하면 $5짜리 아마존 기프트 카드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을 12%포인트 올릴 수 있는데 올릴 의향이 있는지 질문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이 12%포인트가 어디에서 출발을 하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기프트 카드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3%에서 15%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에서는 그걸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의향이 있다는 반응이 거의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60%에서 72%로 올릴 수 있다는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나 그럴 의향이 있다 라고 대답을 하더라는 거죠. 심지어 85%에서 97%로 올릴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들은 경우에는 거의 절대 다수가 나 그렇다면 열심히 입력할게요, 끝까지 열심히 할게요 라고 반응을 하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데 우리는 이런 현상을 프로야구와 같은 스포츠에서도 꽤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접전 상황에서는 당연히 양팀 모두 열심히 하죠. 그런데 후반부에 들어가서 점수차가 꽤 나는 경우에는 오히려 이기는 쪽이 더 열심히 하고 심지어 막 도루까지 시도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길 확률이 높으니까 막판에 오히려 스포트가 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85%에서 97%를 올릴 수 있는 경우가 아닌 더 아래의 경우 60에서 72, 40에서 52, 이 경우에는 막판 스퍼트를 내는 경향이 훨씬 덜하다는 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가 분명하다는 거죠. 모르는 것, 잘 못하는 것, 이런 과목들과 그런 내용들을 이 시험 직전에 계속 보잖아요. 그렇다면 그 불안이 더 커지겠죠. 모르는 게 더 많이 보이고 나는 내 페이스를 오히려 스스로 흔들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서 막판에 스퍼트를 내고 싶으시다면 내가 잘하는 과목에 관심을 기울여야 스퍼트를 내기가 더 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수능 1년 전에 해야 하는 방법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는 심리적으로 이 방법이 나를 더 강인하게 만들 수 있고 대담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수능을 며칠 앞두고, 이제 불과 며칠 앞두고 가장 신경 써야 하는 건 뭘까요? 며칠 앞섰다는 건 이제 내가 무언가를 새로 쌓아간다는 시간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시험을 볼 때 실수를 줄일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대부분 우리가 실수하는 경우는 평소에는 잘 조절할 수 있었던 안 좋은 습관들이 불쑥 나와서 우리가 실수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경계해야 되는 나의 나쁜 습관들을 중요한 날 불쑥 튀어나오지 않게 만들려면 시험 보기 며칠 전에는 잠의 양을 적정하게 늘려놓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 자기의 나쁜 습관을 가장 컨트롤, 즉 통제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한 상태거든요.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나쁜 습관 중에 하나가 바로 아는 답을 틀리겠습니까? 아는 답을 제대로 체크 못하거나 지문을 끝까지 안 읽은 경우가 바로 여기에 해당되죠. 특히 지문을 제대로 안 읽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만 봤는데 여기까지 봤으니 딱 됐다. 나는 문제를 이해했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나쁜 습관이 어디서 많이 나오느냐? 시험뿐만 아니라 어른들이 일할 때 빈번하게 나오는 것이 바로 충분히 잠을 못 잔 경우에 나온다는 겁니다. 수능을 앞두고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이 또 있습니다. 인간의 심리를 이용한 일종의 팁이죠. 우리는 생각을 물질로 취급할 때 그 결심이나 생각을 더 잘 유지하거나 잘 조절할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을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할 때도 종이에 내 결심을 적어서 지갑에 넣고 다니면 그 효과가 커진다라는 논문도 있죠. 이걸 조금 더 확장해서 보면 인간에게 상징적인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연구라는 겁니다. 시험 역시 예외는 아니겠죠. 달성하고 싶은 목표를 직접 써서 가슴 한켠에 혹은 소중한 지갑에 넣어서 보관하면 목표 달성을 위한 의지를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예요. 그래도 불안하시다고요? 뭘 해도 이제 방법이 없다고요? 그래서 자꾸 다리 떨고 손톱 깨물고 반복적으로 작은 행동을 하면서 이상한 행동을 하시게 된다고요? 그렇다면 직전의 불안 행동을 줄이기 위해서 해야 될 조치들이 있죠. 일부러 작은 행동을 천천히 그리고 완만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가장 도움이 되는 행동 중 하나가 바로 예를 들자면 손뜨개질 같은 거예요. 스타트업이라는 드라마에서 남주혁 씨가 생각이 막히고 불안할 때 손뜨개질 했다는 장면 기억나시죠? 얼마 전 끝난 올림픽에서도 영국의 다이빙 국가대표 톰 데일리 선수의 취미가 뜨개질이었습니다. 올림픽 경기장에서도 뜨개질하는 모습이 자주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죠. 그런데 이게 심리학적 지식에 기초한 아주 근거 있는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전국의 모든 수험생분들이 뜨개질을 하자고 캠페인을 벌이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무언가를 천천히 완만하게 하면서 모호함과 불규칙성에 의한 불안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호흡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천천히 글씨를 또박또박 써보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내가 수능 시험 보는 날 내가 봐야 될 과목들을 쭉 순서대로 적어본다는 거, 이런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나의 물리적 스피드를 줄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안은 기본적으로 작고 무의미한 행동의 스피드를 올리면서 그걸 하게 되고 그걸 하는 모습을 또 보면서 2차, 3차적으로 또 불안해지는 것을 만들어내니까요. 시험을 앞두고 계속 불안하시다고요? 그럴 때 한 가지 중요한 행동이 또 있습니다. 이건 심리학적 팁이라기보단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해야 되는 행동이기도 하죠. 시험 보기 전에 부모님에게 혹은 나를 도와줬던 보호자께 혹은 선생님께 고맙다는 인사를 꼭 하십시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누군가에게 고맙다라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게 되면 덜 불안해집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아무리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도 좋은 사람이 이긴다는 무의식적 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좋은 행동을 하면 시험을 잘 볼 수 있다는 무의식에 대한 호소가 생기고요. 그리고 그 부름받은 무의식은 나로 하여금 좀 더 대담하고 담대하게 시험에 임하게 만들 수 있는 선순환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좋은 행동을 하는데 시험 전에 갑자기 자원봉사 10시간은 못 하잖아요. 거액을 기부할 수도 없잖아요. 그럴 때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행동은 시험 보기 전에 그동안 많이 도와줘서 고마워요 라고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 단순한 행동을 하는 게 이 시험을 망쳐서 벌어질 비극에 대한 상상을 굉장히 줄여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실제로 시험을 망쳐서 굉장히 속상해하는 많은 그런 분들의 에피소드를 보면 그 전날 혹은 그날 아침 부모님이랑 사소한 말다툼을 했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관찰됩니다. 그런데 말다툼을 안 하려고 억지하는 거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선수 치세요. 고마워요 엄마. 감사합니다 아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시면 싸움도 원천봉쇄됩니다. 시험 직전까지 너무 불안해서 머리가 거의 백지장처럼 된다는 분들에게 꼭 알려드리고 싶은 심리적 팁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건 시험에 대한 생각과 그 이후 미래에 대한 생각이 연속적으로 붙어 있으면서 머릿속에 꽉 차서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먼 미래의 걱정까지도 나한테 들어오게 만드는 걸 멈추고 그리고 끊어내려면 우리의 시선을 다소 근시안적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고요? 바로 시험 끝나고 먹을 거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은 정말 재밌는 게요. 오늘이 월요일인데 야 이번 주 목요일 날 우리 술 한잔 할까? 야 목요일 날 어디 놀러 갈까?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하거나 질문을 주고받으면 보통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안 돼. 나 금요일 날 아침에 일 있어.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더 먼 미래에 걱정을 하기 시작하면 맛있는 거 먹자는 약속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역으로 이용해 볼 수도 있다는 거죠. 내일 저녁에 먹을 맛있는 걸 상상을 하면 그 다음 날부터 시작되는 걱정에 대해서 내가 관심이 덜 갑니다. 그러면 내일이 수능이라면 이제 수능 마치고 내일 저녁 무엇을 먹을까 생각하면서 그 생각이 이후 편안한 사용으로 자연스럽게 나의 마음을 잘 다독일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죠. 수능이 얼마 안 남은 지금 학생들께서는 지금 정말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꼭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저 정도 나이가 되면 1년이 되게 짧습니다. 그냥 후딱 가요. 그런데 여러분들께 1년은 굉장히 길죠. 그리고 바로 내년도 못지않게 길 겁니다. 근데 지나고 보면 정말 짧죠. 자, 그러니까 이 시험, 즉 내일의 시험으로 내 인생이 결정된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에 중요한 일이죠. 하지만 중요한 여러 가지 일 중에 하나입니다. 딱 거기까지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불안해하거나 너무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앞으로 내 인생에 중요한 일이 정말 많은데 수능은 그 중에 하나다. 그리고 넘어가는 일이다. 라는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시험에 임하시면 아마 가장 적정한 상태로 좋은 긴장감과 그리고 나를 잘 통제할 수 있는 이완감을 적절히 섞으셔서 가장 적정한 상태로 시험에 임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수능을 앞둔 모든 수험생 여러분들 응원하겠습니다. 우리가 길 가는 사람을 아무나 붙잡고 요즘 걱정 있으시죠? 이렇게 말했을 때 없는데요? 이렇게 걱정이 없다고 자신 있게 말을 할 수 있는 분들은 얼마나 될까요? 심할 경우에는 걱정으로 밤을 지새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하지만 걱정에 대한 아주 오래된 정의가 있는데 우리가 하는 걱정의 40%는 절대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이다. 30%는 이미 일어난 일이다. 22%는 사소한 일이다. 4%는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결국 우리가 할 만한 걱정은 4%밖에 되지 않는다. 심리학을 심도 깊게 다루는 미국의 작가 어닌 젤린스키가 우리가 하는 걱정에 대해 내렸던 정의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는 걱정 중 지금 당장 다른 일을 못할 정도로 급박한 건 많지 않다는 거죠. 오늘 대한민국 심리 읽어드립니다에서는 잠 못 이루게 하는 무수한 걱정들, 그 걱정의 감정을 잘 다스려서 현명하게 나의 에너지를 쓸 수 있는 바로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지심리학자 김경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그 무수한 걱정을 없애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많은 요소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걱정으로 가지고 있는 그 일의 순서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일의 순서를 모를 때 걱정을 합니다. 그것도 많이요. 그렇다면 일의 순서를 정확하게 알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걱정이 아닌 고민을 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고민하다는 영어로 wonder 혹은 concern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Don't wonder, don't concern. 이런 말은 별로 안 씁니다. 하지만 이런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Don't worry. 익숙하다는 건 그만큼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쓰는 표현과 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민은 많이 해도 하지 말라고 말리는 일이 드물지만 걱정하지 마라는 말은 영어로도 익숙하고 사실은 다른 많은 언어에 존재할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많이 쓴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일의 순서를 알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문제를 규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보는 거죠. 직장 상사와의 관계에 대해서 걱정하는 상황이라고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럴 때 직장 상사와의 관계를 걱정하기 전에 먼저 직장 상사라는 건 나에게 어떤 존재이고 무엇인지 나의 정의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직장 상사는 나에게 일을 가르쳐주고 나의 공을 절대 가로채지 않는 사람이다 라는 정의가 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런데 지금 내 직장 상사가 나의 정의와 전혀 부합되지 않는 그런 행동과 말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 직장 상사와 어떻게 하면 잘 지낼까, 어떻게 하면 마음에 들까, 이런 관계를 걱정할 필요가 줄어든다는 거죠. 왜냐고요? 기대를 안 하니까 실망할 필요나 걱정할 필요도 줄어들잖아요. 또 그 상사가 나한테 중요하지 않은 사람, 나의 우선순위가 아닌 사람이 되니까 관계에 대해서 고민할 일도 상대적으로 더 적어질 수 있는 거죠. 그 직장 상사를 대할 때 좀 더 단호하게 나가거나 혹은 제대로 결별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잘 지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업무상 잘 지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또 다른 정의가 필요합니다. 저는 저의 정의가 있습니다. 저는 그와 절대로 술은 마시지 않습니다. 저는 술 먹으면 많이 웃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저에게 굉장히 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요, 업무상으로만 잘 지낸다라고 하는 건 결코 당신과 술은 마시지 않는다, 이게 됩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대해서 나의 정의가 있다라고 하는 건 고정관념이나 무슨 원칙을 고집한다라는 것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내가 그것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메시지를 주면서 주관을 만들어 가고요. 더 중요한 건 그 정의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되면 이제 고민을 정확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대할 때 대책 없는 스트레스로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을 정도로 나의 행동의 범위를 어느 정도 규정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가장 자주 하는 걱정은 뭘까요? 우리가 가장 자주 하는 걱정은 당장 눈앞에 닥친 일일까요? 아니면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일까요? 모두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가장 자주 하는 걱정은 바로 그 걱정이 제일 내 머릿속에서 잘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걱정하기 쉬운 일이니까 머릿속이 잘 돌아간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내가 걱정하기 쉬운 일이라는 게 뭘까요? 주로 상상이 잘 되는 일입니다. 어떤 일이 더 상상이 잘 될까요? 의외로 내가 많이 본 일입니다. 내가 최근에 직장을 잡지 못해서 많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주인공이나 조연으로 많이 나오는 영화나 드라마를 많이 봤다. 혹은 웹툰을 많이 봤다. 그렇다면 그것들이 내가 상상하기 쉬운 일이겠죠. 만약에 지구 멸망 영화를 3편 이상 보면요, 그 다음 날부터 지구 멸망 시나리오는 굉장히 잘 상상됩니다. 즉, 내가 걱정하기 쉬운 일이라는 건 내가 최근에 많이 상상할 수 있는 재료를 많이 준 것들에 좌우될 경우가 많습니다. 대학원에 신입생들이 들어오면 가장 많이 하는 걱정은 뭘까요? 3월 초에 입학해서 저와 면담을 하고 나면 거의 모든 대학원생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교수님, 제가 2년 혹은 2년 반 후에 학위를 마치고 졸업을 했을 때 제가 바라고 소망하는 직장에 취직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제가 그때마다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네가 당장 가장 많이 걱정해야 되는 건 다음 주에 있을 발표야. 먼 미래에 대해 걱정이 지나치게 많은 학생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다음 주나 다음 달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크게 상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하루를 멍하니 계속해서 시간을 보내고요. 그리고 이런 결과들은 대부분 허송세월한다 라고 표현이 되죠. 이렇게 현실에 대한 제대로 된 관찰 없이 먼 미래만을 무작정 걱정하는 것의 가장 큰 단점은 뭘까요? 바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나친 걱정이나 근심 때문에 정작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시간은 계속 결국 흐릅니다. 그러니 무의미하게 보낸 시간만큼 걱정은 더 늘어나게 되겠죠. 걱정이 계속 꼬리를 물고 또 다른 2차적인 걱정을 낳는 거예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뭐라도 해야 합니다. 보고서를 써야 한다? 그러면 완성보다는 당장 눈앞에 한번 집중해 보세요. 컴퓨터를 켜고 문서 이름 혹은 폴더 이름이라도 만들어서 일단 저장하려는 겁니다. 무언가를 하고 있으면 걱정이 자연스럽게 일정 부분 스톱, 즉 멈춰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에 집중하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걱정을 줄이기 위해서는 뭐라도 작은 것을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걱정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아무것도 가지고 싶은 게 없고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사람, 욕심을 버린 사람과 무슨 욕심을 가져야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 사실 이런 사람들이 가장 걱정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현대 사회에서 타인들과 잘 공존하면서 살아가기 쉬울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걱정의 반대말이 만족이나 흡족 혹은 기쁨 이런 것들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안 좋은 경우 걱정의 반대말은 무망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욕망도 희망도 꿈도 아무것도 없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리고 안타깝지만 이런 무망이 최악으로 치닫게 될 때 죽음까지도 생각하는 사람은 많아집니다. 그러니 걱정이 있다는 건 무조건 나쁜 상황인 건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평범한 우리들은 평생 걱정을 안 하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애초부터 없죠. 따라서 걱정이 많은 사람들을 무조건 넌 잘못됐어 이렇게 매도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걱정이 너무 많아서 이건 정말 크게 잘못된 건가? 이렇게 스스로를 자책하실 필요도 없다는 거죠. 걱정이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도 있다는 겁니다. 그 장점 중 하나가 높은 기대치라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기대치가 낮은 사람 혹은 거의 없는 사람은 걱정이 없을 겁니다. 기대치가 높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그만큼 좋은 세상, 좋은 집, 좋은 삶에 대해서 원하고 바라고 있는 것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더 쉽게 말하자면 기대 수준이 높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이 적정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 장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이 밥을 먹으러 가는데 식당의 위생을 걱정하는 사람을 만나거나 혹은 그 사람과 같이 가게 되면 지저분한 곳에는 절대 안 가게 되겠죠. 그리고 걱정이 적절하게 많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기준도 엄격한 편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업무를 맡았을 때에도 기본 이상은 최소한 한다는 거죠. 그래도 나는 여전히 걱정이 많다. 이런 분들에게 이 걱정을 줄여드릴 수 있는 해소법, 어떤 것들을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을까요? 바로 그 걱정 말고 그 걱정을 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도 좋습니다. 무슨 얘기냐? 저도 예전에 학위 공부를 마치고 내가 원하는 직장을 잡지 못할까 늘 고민하고 걱정했는데 그 걱정이 좀 도가 지나쳐서 주위 사람들에게 짜증을 내거나 내가 해야 되는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른바 페이스가 완전히 망가지는 그런 시기를 겪은 적이 있었죠. 그러던 과정에서 저는 심리학을 배워서 저처럼 대학에 혹은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좋은 커리어를 또 다른 방법으로 만들어가는 선배를 보며 저는 눈이 좁아지는 게 아니라 갈 길은 많구나. 그러니 나는 더 많은 기량을 길러야 되겠다라고 하는 긍정적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좋은 만남이 됐던 경우가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여러모로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을 만나는 건 참으로 지혜롭게 걱정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주변에 걱정이 많은 지인이 있다면 내가 해줄 수 있는 도움은 뭐가 있을까요? 바로 그 걱정을 고민으로 제대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로 이 질문을 좀 더 구체화시킬 수 있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말은 작은 무언가를 하나 골라서 이것부터 한번 해보지 않겠니? 라고 하면서 이렇게 출발점을 하나 제시하는 겁니다. 더 좋다면 저 사람은 이것부터 해서 성공했대. 그 친구는 이것부터 해서 그 문제를 해결했대. 라고 하면서 분명한 사례까지 같이 얘기해 주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일 겁니다. 출발점을 찾지 못해서 우리는 걱정하는 거니까요. 내가 너무 걱정이 많아서 그것이 또 걱정이라서 이 영상을 보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사실 그런데 이 영상을 찾아서 보시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무언가를 시작한 것 아닐까요? 그러니 이제 다음 일을 시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걱정을 왜 하는지, 그 걱정하는 일에 대한 또 정의를 만들고 무엇이라도 시작해 보시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어느 순간 내가 의미 없다고 생각했던 걱정이 아주 의미 있는 고민으로 바뀌는 순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계속되면 스스로 충분한 고민을 통해서 괜찮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오늘의 심리 읽어드립니다. 당신이 아무것도 하기 싫은 이유를 밝혀드리겠습니다. 무기력증에 빠졌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심지어 소중한 사람에게 오랜 시간 동안 무기력을 심어놓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무기력. 푹 쉬는데도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아요. 뭘 해도 의욕이 생기질 않는데 무기력증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을까요?
우리는 언제 무기력해질까요? 번아웃과 무기력증, 이것을 구분하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무언가라도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조금도 남아있지 않는 상태가 바로 번아웃이에요. 무기력증은 무엇이 다를까요? 바로 에너지는 있는데 쓰지를 못하고 있을 때입니다. 지금 해야 되는 건 시험 공부인데 유튜브를 보고 있거나 게임을 하고 있다. 이건 나의 에너지가 완전히 바닥난 게 아니라 어디에 쓸 수 있는가를 모르고 있으니 의미 없는 일들을 하고 있을 때 우리가 느끼는 게 바로 빈둥빈둥, 허송세월. 아, 나 요즘 무기력증에 빠졌나 봐. 잘못된 방향에 의미 없는 일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느끼는 것이 무기력하다. 그런데 의미는 다음 일을 할 수 있는 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나 이거 왜 싫을까? 나 이거 왜 좋아할까? 나 이거 왜 바꾸려고 할까? 왜 지금 하려고 할까? 내가 무슨 이유로 이걸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자동차를 타는데요. 자동차의 상태는 아직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자동차의 시트가 닳아서 해졌어요. 벌써 보기 싫은 어떤 느낌이 납니다. 자동차에 대해서 늘 얘기를 하고 자동차의 의미를 잘 아는 사람들은 그 시트에 집중하겠죠. 시트를 바꾸거나 혹은 관리할 수 있는 전문 업체를 가겠죠. 그런데 자동차를 잘 모르는 사람은 시트 때문에 자동차가 싫어집니다. 시트에 대한 생각이 자동차 전체에 대한 호감도에 반영되면서 차를 바꾸겠다고 하는 엄청난 생각으로 빠져들겠죠. 이 삶이 계속 반복된다면 어떤 사람들이 더 무기력증에 많이 빠지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도 좋은 결과가 안 일어난다라는 생각을 하는 나를 믿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결국 무기력증에 더 잘 빠진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이 일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의미 없는 일을 과감히 포기하는 것, 집착하지 않는 것,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일순간에 무기력하게 만드는 방법은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긴 일들을 의미 없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까지 이거 한 거야? 이게 다야? 쓸데없는 짓 하지 마. 더 중요한 건 쓸데없는 짓 하지 마 라는 말은 악의 없이도 할 수 있는 얘기들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심지어 소중한 사람에게 오랜 시간 동안 무기력을 심어놓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악의 없이 악한 말을 하지 않았는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런 사람들은 나를 무기력증에 빠지게 할까요? 내가 공들여 해왔던 걸 한 번에 바꿔버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팬데믹 시대에는 이런 걸 자주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는 매일 손을 씻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공을 들이죠. 그런데 여전히 확진자의 수가 올라간다든가 나는 무기력해지죠.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나의 모든 과정이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니까요. 자, 그러니 개인의 노력이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숫자로 보여주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 위생을 잘 지켰을 때 몇 명의 사람을 어느 정도에 막아낼 수 있느냐. 가끔은 이런 것들을 보기도 합니다. 바로 계단인데요. 이것 자체가 바로 뭡니까? 나의 하나하나의 작은 노력들을 정확하게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들어주는 정보이기 때문에 조금 더 힘을 내서 엘리베이터보다는 계단을 올라갈 의미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나 오늘 90점 맞을 것 같아 라고 했는데 60점이 나왔습니다. 무기력해지기 쉽죠. 나 오늘 60점 맞을 것 같아 라고 했는데 90점이 나왔어요. 나의 뇌는 여전히 무기력을 만들어내는 과정으로 삼게 되죠. 왜? 내 예상과 전혀 다른 결과가 일어났으니 이제 내가 어떻게 하든 상황 마음대로 갈 거야 라고 하는 무의식을 계속해서 주입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우리는 잘 안 되면 도대체 어떤 곳에 문제가 있을까 돌아보죠. 그런데 잘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잘 된 날 이유를 분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과가 좋았기 때문에 이건 그냥 넘어갑니다. 그런데요, 이때 그저 좋아한다면 앞으로 무엇에 의존하겠습니까?
이유를 잘 모르는 결과를 계속해서 만나면 결국 그거는 장기적이고 만성적인 무기력을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나의 예상과 달리 결과가 긍정적이었던 그 모든 것에 우리는 냉철하게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무기력을 막는 방법을 얘기했지만 이미 들어가 버린 무기력의 상태에서 빠져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무기력 전에 오는 것이 우울감입니다. 우울감이 지속되면서 에너지는 있어도 무엇인가도 할 수가 없는 상태로 가버리게 되면 무기력에 빠졌다. 이렇게 무기력에 빠졌을 때는 능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빠져나오시는 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럴 때는 빨리 몸을 움직여야 돼요. 설거지라도 갑자기 한다든지 막 안 뜯었던 소포를 갑자기 뜯는다든지 우울한 기분이 들 때 그 기분에 진짜 속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몸을 움직여야 돼, 진짜로. 아무리 심리적이다라고 얘기를 해봐도 결국은 물리적인 운동입니다. 우선 무엇이라도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설거지라도 아니요. 설거지가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왜? 결과가 빨리 나오거든요. 약간의 움직임으로 구체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운동이 가장 좋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대자 들어간 걸 하지 마셔야 돼요. 국토대장정은 집안 대청소는 바보스러운 방법이에요. 대신 오늘은 두 번째 서랍정, 설거지. 작지만 확실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 어떤 것이든 하시면 됩니다. 무기력증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되죠. 위로보다는 격려할 줄 아는 사람을 만나셔야 돼요. 제가 어떤 학회에서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낙심을 하고 있는데 어떤 선배가 와서 괜찮아. 누구나 다 이렇게 실수해. 저는 그 선배에게 위로받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만났던 선배는 나 너의 논리에 조금도 동의를 안 해. 그런데 너의 발표하는 스타일은 정말 마음에 들더라. 그런데 이 선배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해볼 만한 힘이 나더라고요. 저는 격려를 받았던 겁니다. 이 발표에 대한 모든 것들이 분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 있으니 초점을 어디다 맞춰야 되는지 알면서도 하지를 못하는 상태에 들어갔는데 이거를 분리해주는 선배를 만나니 이제 논리에 집중해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됐더라는 거예요. 위로와 격려는 분명히 다릅니다. 슬픈 상태에 있다면 위로를 해야 됩니다. 그거는 상처거든요. 하지만 무기력한 건 상처가 아닙니다. 가야 될 방향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있는 나를 위해 필요한 건 격려예요. 나의 잘하고 있는 것과 못하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구분해 줄 수 있고 그 두 개를 다 언급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런 사람이 돼주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을 우울에 빠뜨리는 최고의 방법은 뭘까요? 의미 없는 짓을 계속해서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성에 맞는 일을 찾는 건 그 사회가 무기력하게 되지 않기 위한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되기도 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심리 키워드가 뭘까요? 바로 불안입니다. 우리는 대체 왜 불안에 이토록 관심이 많을까요? 요즘 들어 이런 불안한 감정 때문에 고민하는 청소년들의 숫자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청소년들의 불안한 심리에 주목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꼭 해결해야 할 청소년 불안 문제의 가장 큰 위험성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현명하게 해결했을 때 오히려 나에게 힘이 될 수 있는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청소년분들께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고민했고 지금 이 순간도 누군가 고민하고 있을 불안들, 우리가 절대 놓치지 않고 주목해야 할 불안 심리 해결법에 대해서 속 시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지심리학자 김경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안하다는 감정을 느끼는 건 왜일까요? 심리학에서 말하는 불안은 어떤 일이나 어떤 상태가 모호하거나 아니면 제대로 보이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은 곧 임박했다는 느낌이 만들어내는 괴로운 증상들입니다. 이 불안이라는 건 우리 인간이 가장 쉽게 느끼면서도 가장 느끼고 싶지 않은 아주 아이러니한 감정이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서 절대 뗄 수 없는 감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편적으로 불안을 느끼고 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있는데요. 바로 인터넷 세상. 내가 생각하는 불안이나 고민을 검색하면 안 나오는 답이 없죠.
사실 그런 걸 보면서 아, 남들도 똑같이 불안하구나, 다들 이렇구나 위안받아 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실제 해외에서 아주 성공한 콘텐츠 중에 patientlikeme.com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이 사이트의 성공 요인이 바로 불안을 공유하는 거였습니다. 다른 사람이 올린 그 질병으로 인한 아픔을 보면서, 그리고 고통을 공유하면서 나만 외로운 건 아니구나, 나만 그런 건 아니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내 병에 대한 불안을 줄일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겁니다. 불안이라는 건 너무 당연하고 나만 홀로 외롭게 느끼는 감정이 절대 아니다. 내가 예민해서 남들보다 더 불안해하는 것도 결코 아니다. 이 점은 꼭 먼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들어 청소년들의 불안장애 상담이나 심리 상담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우리의 청소년들이 더 약해져서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과거에는 청소년들이 공부로 스트레스 받는 것, 이건 그냥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분위기가 팽배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외에 인간관계나 다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건 조금 사치스럽다고까지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불안해하는 게 뭔지 알아볼 혹은 관심을 가지기조차 쉽지 않았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 세대는 예전에는 고민의 대상이 아니었던 걸로 고민하는 사례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미래로 가는 선택지가 다양하고 많아졌거든요. 그런데 이 선택지가 많아졌다는 것이 결코 좋기만 한 건 아닙니다. 그만큼 다양하게 파악하고 고민해야 할 요인들도 덩달아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하니까요. 한 교실에 있더라도 각기 다른 길을 가야 하고, 옆에 있는 공부 잘하는 친구를 따라할 수도 없습니다. 가야 할 길이 각기 다르니 옆에 친구를 따라한다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야 할 미래에 대해 안 보이는 것들이 더 많기 때문에 더 많이 고민하고 더 많이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고민들이 표출은 되고 있지만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사례는 상대적으로 적다는 겁니다. 사실 청소년기에 이런 고민들이 제대로 해결되지 못할 경우 이후에 성인이 됐을 때 그 문제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건 결코 아니거든요. 결국 품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 세대에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다음 세대에 터지는 경우를 우리는 자주 봅니다. 즉 20대에 만들어진 문제가 30대, 40대의 문제를 만들고 40대, 50대에 만들어진 문제들이 60대, 70대에 터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청소년기에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한 사람의 인생, 아니 우리 사회 전체가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 불안한 마음을 현명하게 덜어내고 심지어 그것을 통해 힘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한 방법들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가장 불안해질 때는 언제일까요? 당연히 모호하고 불확실할 때입니다. 공포 영화를 볼 때 불안한 이유도 언제 귀신이 등장할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만약 무서운 장면이 언제 나오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불안한 마음 자체가 그렇게 크게 생기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당장 1분 후에 일어날 일도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1년이나 10년 후의 일 역시 도무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 어른들이 무심코 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뭐가 되고 싶니? 어떤 대학에 갈 생각이니? 이런 질문들은 언뜻 보기에는 가벼워 보여도 알 수 없는 미래를 떠올리게 하고요. 불안감을 느끼게 할 요소가 충분합니다. 우선 그 불안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나는 어떻게 될까? 나는 10년 후에 뭐 하고 있을까? 이런 걱정을 너무 많이 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너무 먼 미래에 대한 걱정 대신 긍정적인 근시안을 갖는 것을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이번 주 안에는 내가 어디까지 복습한다. 이번 달 안에는 이 책을 다 완독하겠다 등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그에 대한 계획을 잡는 겁니다. 실행하기 쉬우면서 가까운 시일 안에 결과를 볼 수 있는 목표가 생기면요. 먼 미래를 걱정하면서 굳이 불안을 소환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당장 눈앞에 미션을 해결해야 하니까요. 우리가 게임을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요? 게임에서는요, 하는 행동에 대한 피드백이 바로바로 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미있다고 더 정확하게는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 생활 속에서도 스스로 그런 피드백을 나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그런 과정이나 방법이 있다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행동을 긍정적으로 착각하면서 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그 피드백은 어떻게 줘야 할까요? 먼저 하루의 생활 계획표를 꼼꼼하게 짜보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내가 계획표를 달성하면 그게 나한테는 하나하나 플러스가 되죠. 마치 게임에서 1점, 4점, 7점 이렇게 점수가 쌓여가는 것처럼요. 그래서 꼼꼼하게 짤수록 득점을 하는 빈도가 늘어납니다. 그 빈도가 바로 피드백에 해당되는 거예요. 방학 때도 대체 무슨 공부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친구들도 많더라고요. 불안하기는 한데 뭘 해야 할지,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할지 모를 때 저는 이걸 해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운 것이 아니라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 익숙한 것들을 가벼운 마음으로 빠르게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불안할 때일수록 내가 잘 모르는 것, 더 어려운 것, 이런 것들로 가게 되면 더 불안해지거든요. 결국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 배웠던 거 다시 하면 뒤처지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아닙니다. 내가 만만하게 생각했던 걸 전혀 모르고 있었네? 발견하기 굉장히 좋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운동선수들도 똑같거든요. 경기의 결과가 좋아질 때는 새로운 기술을 계속해서 습득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승패의 결과가 계속 저조할 때 오히려 기본기로 돌아가죠. 놓쳤던 포인트들을 찾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공부도 역시 같은 방법으로 했을 때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내가 불안하다고 생각할 때 기본기부터 다시 다지면서 앞으로 나아갈 힘이 생기는 거죠. 지금 이 영상을 보는 학생분들 중에 수능이 끝난 분들도 상당수 계실 겁니다. 지금 수능을 마친 여러분들 중에서 불안감이 있어서 이 영상을 찾으셨다면 그걸 없애기 위해 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저도 엄청 불안했거든요. 굉장히 타이트하게 돌아가던 공부 스케줄이 갑자기 사라지니까 입학까지 남은 시간에 난 뭐 해야 되지? 그런 고민을 몇 달 동안 했던 그런 기억이 지금도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지금 과거의 저와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이럴 때는요, 앞으로 내가 공부하러 들어가는 전공에 큰 상관없는 일, 그렇지만 전부터 꼭 해보고 싶었던 걸 하나 정도 배우는 게 좋습니다. 이왕이면 실력이 좀 쉽게 느는 거, 몇 달 안에 눈에 띌 수 있는 그 정도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학원이든 문화센터든 커뮤니티든 그게 일정 공간에서 일정 시간이 모여서 함께 하는 일이라면 더욱 좋을 겁니다. 우리 인간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게 바로 성취감 혹은 성장감이거든요. 내가 그동안 시간이 없어서 관심을 가질 수 없었던 그런 것들을 배우면요, 그 성취감, 성장감이 굉장히 쉽게 생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성취감과 성장감은 내가 하고 싶지 않거나 하기 버거운 일들도 할 수 있는 힘을 주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뭘 해야 할지 모르던 내 일상에 이제는 일주일에 며칠은 규칙적인 무언가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 아주 작지만 사소한 소속감이 불안했던 내 심리에 안정감을 가져다 주거든요. 내 인생에 앞으로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것, 그걸 하라는 게 결코 아닙니다. 지금 이 시기에 그 하고 싶었던 걸 배우면서 느끼는 소속감과 성취감이 이후 새롭게 펼쳐질 환경에서 여러분께 큰 힘이 될 겁니다. 사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모든 걸 다 해보셔도 불안함이 가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다른 사람과 나의 불안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나의 고민을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고민의 일정 부분이 해결되는 진정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비슷한 고민이 있는 비슷한 연령의 친구들과 대화를 많이 하잖아요. 인터넷에서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나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이 꽤 많구나 라면서 위안을 얻곤 하죠. 이건 역시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의하실 게 하나 있습니다. 사실 청소년들의 경우 같은 고민을 하고 있지만 미래를 아직 살아본 친구, 들여다본 친구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고민은 같이 하지만 해결 방안이 나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 인생을 조금 더 앞서 살아온 선배로서 제가 드릴 수 있는 팁은 경험이 좀 더 많은 선배 세대와 이야기를 나눠보라는 거예요. 그게 학교 선배일 수도 있고요, 부모님일 수도 있고 선생님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많은 선배 세대들은 내가 하는 고민을 한 번쯤은 경험해 봤거든요. 그때의 경험담을 들으면서 나에게 맞는 방향으로 속도나 추이를 조절할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그 선배 세대도 나는 아니기 때문에 모든 답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또 주의할 게 있어요. 내 문제를 하찮게 보거나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에겐 불안과 고민을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고민을 얘기할 때 상대를 잘 찾는 것은 심지어 어른이 된 저에게도 굉장히 중요하고 여전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그런 사람을 찾기 어려운 것 같아요 라고
고민하시고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청소년분들께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민을 듣기 위해 활짝 열려 있는 곳들인데요. 먼저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위 프로젝트입니다. 청소년 상담을 위한 전문가들이 언제든지 귀를 열고 여러분들의 고민을 적극적으로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곳이죠. 본인이 다니는 학교에서도 상담이 가능하고요. 학교 아닌 다른 공간에서 하는 상담 역시 가능합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위 프로젝트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혹시나 대면 상담은 용기가 안 난다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문자나 혹은 SNS 등을 이용해서 상담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24시간 언제든지 상담할 수 있는 다 들어줄게 라는 모바일 상담 서비스도 운영 중이니까요. 본인에게 가장 편한 방법으로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살면서 느끼는 게 있는데요. 제일 약한 사람은 자기 문제를 외면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강한 사람은 자기의 문제를 인정하는 그런 수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자기의 문제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쯤 내가 가진 문제, 내가 가진 어려움을 얘기해 볼 수 있는 나를 위한 투자를 해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이것이 이후에 여러분들께서 정말 많은 일들을 하실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겁니다.